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민원이다. 다수의 민원을 놓고 시청 가서 강력하게 정말 죽고 싶다. 살 수가 없다. 내 가정이 파괴가 됐다. 이것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이게 안 도와드리려고 못 도와드린 게 아니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렇게 모이면 힘이 된단 말이에요. 얘네가 지금 자동차 관리 면허증이 없어요. 화물차를 팔면서 불법적인 마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비싸게 차량을 판매하는 거죠. 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3자 차량 매매 알선이라는 부분에서 이 업체가 위법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관할하는 법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나 경찰관 분들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수고하시는 거 알겠는데 지금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원론적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좀 도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도와주세요. 그럼 여기가 영업 정지를 당하든 폐업을 당하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절차가 있고 법률을 검토해 보셔야겠지만 지금은 6명이지만 60명이 될 수도 있고 6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도 이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뭐 언론이 도와주면 언론에서 다룰 수도 있고 최대한 일단은 이슈화를 시킬 건데 자식이 사기당했어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답? 가족이 당했어도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사기당해서 간절해서 왔는데 대답이 그거예요? 경찰서 가라고? 그게 가장 권리구제의 핵심이고 이 업체에서는 아예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사기를 친 그러면 거예요. 시청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사기 친 거를 어떻게 시청에서 조사를 합니까? 경찰이 조사를 해야죠. 아니, 그 안에 해당되는 불법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다 얘네가 저도 얘기해요. 노란 번호판을 안 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해당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노란 번호판 저희가 맞습니다. 그거 알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서부터 모르고 사기를 계시잖아요. 당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기잖아요. 아니, 관리 주체가 여기서 지금 관리가 시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업체에서 거짓말을 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그거 부분은 이제 경찰서 가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는 아, 그걸 알겠는데 그 피해자분들 얘기하는 얘기가 안 뭐냐면은 받고 그거예요. 혹은 세금 받는 거는 부채신세 받는 거 배당 아니에요. 번호를 안 받고 지금 주선업을 받으신 거잖아요, 배당을. 그거에 관련해서의 저촉되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이제부터 조사를 해야 되네. 선생님 계약서 받으신 거 보면은 배자본을 받겠다고 하는 거에 사인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처분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저희가 지금부터 처분이 가능합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보고 일단 배짜 번호판을 주기로 했던 계약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불법성이 있어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실제로는 얘네가 흰 번호판 주고 그냥 네. 영업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흰 번호판만 영업하다 걸리면 어떻게 하냐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네. 금지구역 주차 그 딱지 있잖아요. 네. 그게 날라와도 아니면 누가 찔러든가 네. 해도 자기네들이 물어주겠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녹취해 놓은 거 같은 거 있으면 아 그런 거 녹취 다 있고요. 그리고 유료 보조금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다 녹음 다 돼 있어요. 그게 잘 음성록으로. 됐네. 그 녹취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 불법이잖아요. 녹취를 줘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똑같은 얘기니까 1층에서 민원 넣고 그러고 나서 경찰서로 가자고. 1층에서 민원 넣을 필요 없이 아까도 아,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네. 뭐 제가 민원인들 전화를 민원과에 드리고 왔는데 네. 1층 14, 15번 창고 가서 민원 넣으시고 이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자. 일단 저희가 시청 가서 민원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왔습니다. 좀 답답하긴 해요. 담당자도 이거 절차가 있고 뭐 법이 있겠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의 마음일 거예요. 일단은 내 편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답답한 거거든요. 일단은 뭐 나머지 부분은 이게 사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사기 접수를 할 거고 사기 접수를 해놓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경찰서를 갔다 왔고 시청 경찰서 사건 접수하고 민원까지 놓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 오래 들을 순 없고 1, 2분씩이라도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일 먼저 제 연장자시니까 요 분하고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물류에서 피해를 입으셨는데 처음에 어떤 광고를 어디서 보신 거예요? 알바 에서요 600에서 700 벌 수 있다고 하고 시간도 한 7시간 정도 야간에 괜찮구나 하고 해서 간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생수 배달을 보셨어요? 네 저는 생수배송 갔을 때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담을 했을 때도 몇 달이 걸리고 이런 게 아니고 당장 일만 하면 5, 600을 벌 것처럼 얘기했나요? 네 맞아요. 열심히 하면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하면. 그럼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열심히 하면 벌 수 있겠던가요? 아니요 못 벌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네 동반 근무를 한 걸 제가 했는데 00시부터
10시부터 20시까지 20시간을 했는데요, 둘이서. 근데 그게 280팩이거든요. 280팩 해봐야 900원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한 팩에 900원. 네. 한 팩에 900원이 생수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6개짜리? 네, 6개짜리. 그게 한 팩에 900원 네. 배달할 때 25만 원 가량 둘이서 했을 때. 네. 근데 혼자서 280팩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동반근무하던 분도 일을 오래 했었나요? 그때 당시에 한 달 정도. 그 사람을 연락해보니까 그만뒀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고. 오늘 저희가 그 시청도 가보고 경찰서도 가봤잖아요. 네. 좀 느끼신 거 있으세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법 쪽으로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쪽 분야에 이제 좀 지식이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경찰서는 바로바로 이 사건 접수를 해줬잖아요. 네.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는 좀 빠르더라고요. 그 업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돈 벌러 간 사람들한테 그렇게 덤탱이 씌워가지고 오히려 돈을 갈취한 거잖아요. 그런 업체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돈을 쉽게 벌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생수하면서도 당연히 힘들 거라는 각오를 하셨죠. 당연하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벌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그 야간 근무하고 낮에 또 이제 투잡으로 다른 일을 또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거를 했는데 하면서 회사까지 그만뒀거든요. 그거 하고 다른 일 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참 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알바 이나 이런 데 보고 5, 600 번다는 그런 가장 광고를 보고 지금도 누군가는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그들한테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절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피해자분은 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33입니다. 저희가 21년도부터 만났어요. 네, 맞습니다. 21년도에 지입 사기 당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저를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간간히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지금 좀 다시 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대구 사시잖아요. 먼 길을 좀 올라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네. 저 우라는 저희 어머니가 1, 20만 원도 아니고 거의 몇백을 피해 입었으니까 네. 저희 어머니는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씨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돈을 편하게 벌려고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죠. 땀 이게 흘린 만큼 네. 받는다 생각하고 고생은 하더라도 네. 내가 열심히 하고 한 집이라도 더 배달을 하고 네. 배송을 함으로써 내 급여가 올라가고 그걸 바라고 시작하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일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약속했던 급여가 가능할 것 같던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아니, 하더라도 하루에 3,400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루만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하루만 다 한다 하더라도 새벽까지, 2, 3시까지 해야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고 이 일을 시작하셨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못 벌게 됐는데 그냥 내가 그러면 차 좀 비싸게 사고 이런 거 말고도 어떤 피해들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차를 좀 비싸게 사고 이게 차가 정리되거나 하기 전까지 다른 일도 쉽게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급여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래서 비쌀 대로 진행되면 돈은 나가야 되고 원래는 택배를 하고 한 달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면은 택배를 못 갚으니까 그래서 몇 달씩 참고 다 갚고 그래서 그만두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 일을 시작하고 삶이 좀 피폐해진 거네요. 네, 피해자분께서는 원래 어떤 일 하다가 이 일을 하게 저는 되셨어요?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용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채무가 있어서 그 채무를 좀 변상하기 위해서 제가 일을 하는 거 이외에 야간을 투잡식으로 잠을 한두 시간 정도만 잘 생각을 하고 생수 배송 일을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원래 지금 미용 쪽으로 네. 보면 일을 하고 계시고 개인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얻고자 투잡을 뛰고자 그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셨는데 똑같이 알바 이런 데서 보셨나요? 그렇죠. 생수 배달로? 네, 생수 배달. 그래서 생수 배달에서 500에서 800만 원 수익이 가능하다고 해서 면접을 봤는데 저도 500만 원까지는 기대는 안 하고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고 일이 시간이 적으니까 그래도 한 300만 원은 벌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300만 원은커녕 150만 원, 200만 원도 벌기 힘든 구조라서 하루 일을 나가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만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피해자분도 이게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유튜브로 이런 걸 보시면 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500만 원, 뭐 700만 원, 800만 원 벌게 해준다는 걸 믿었냐? 그리고 쉽게 벌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뭐 저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뭐 생수 배달이나 택배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힘들겠지라는 생각은 해요. 다만 내가 이제 땀 흘리고 노력하고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잠 좀 덜 자더라도 한 집 더 배송하고 그러면서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어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쉽게 벌려고 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벌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돈을 쉽게 벌 거였으면은 그 사람들처럼 사기를 치고 다녔겠죠. 근데 제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잠도 안 잘 생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땀 흘려서 정당하게 벌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땀 흘려서 열심히 살려고 하신 분들이에요. 누구를 뭐 사기쳐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잠 좀 덜 자고 예를 들어 밥을 좀 덜 먹더라도 그 시간을 아껴서 배송을 한 집이라도 더 하면 미래를 좀 더 괜찮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 다 모였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굉장히 악용한 거잖아요. 사람 간절한 마음. 네. 그리고 뭐 요행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그거 하면 큰 돈을 만질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일한 만큼 피땀 흘려서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친 건데 이게 저는 왜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차를 비싸게 팔고 뭐 이런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얘네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마진을 얻고 지금 6명만 해도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남긴 게 한 400만 원 가량이에요. 뭐 600만 원, 700만 원 남긴 분도 있고 200만 원 남긴 분도 있고 평균을 내보면 400만 원을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400만 원이 6명이면 2,400이죠.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100명이다, 1000명이다고 하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 사기꾼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대표란 사람은 해외 나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비싼 호텔에서 자고 좋은 거 먹고 자기들이 약속한 500, 600, 700을 벌게 해주면 이 돈 가져가도 좋단 말이에요.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그게 안 지켜진 거죠. 그러면 사기를 친 건데 그냥 차 비싸게 팔고 차를 떠넘긴 거예요. 떠넘겼고 이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 그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1차 목적은 달성했어요. 차를 비싸게 팔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2차, 3차적으로 피해를 받는 게 차가 정리 안 되는 순간 다른 일을 못 해요. 이분들은 여유 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를 거의 모든 분들이 풀할부로 샀단 말이에요. 차가 정리 안 되는 이유는 2천만 원 할부를 받았는데 차를 팔려고 하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나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출을 얼마 받으셨어요? 1,96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거의 2천만 원 받았는데 780만 원 차를 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딜러한테 알아봤더니 사고도 있고 그런 차기 때문에 뭐 700만 원 중반 정도밖에는 받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 정리가 안 되니까 물며 겨자 먹기로 일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일을 계속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게 실질적으로 실수령 하시는 금액이 지금 저희가 시청도 가고 경찰서도 왔지만 영업용 넘버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류비 지원 같은 정부 지원도 못 받아요. 그럼 내 돈 주고 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매출을 300만 원, 400만 원 찍어봐야 기름값으로 1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거기에서 차 할부금 뭐 50만 원이든 나가고 그리고 30일이 일한다 가정했을 때 내가 먹어야 되는 밥값 당연히 내가 먹고 해야 되지만 그게 다 지출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수령하는 금액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200만 원도 안 됐을 때 이분들이 왜 2차, 3차에 피해냐면은 다른 일을 했으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용한다고 하셨는데 미용실에서 미용실 일을 더 집중하시면 오히려 300만 원을 벌 수도 있는데 괜히 여기 일을 하면서 미용실에 소홀하게 되고 다른 분들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못하고 계속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그 물류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제발 더 이상 저희 같은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냥 너무 진짜 하루하루 괴롭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결국에는 그런 본인들의 한 행동들이 나중에는 본인들한테 다시 고스란히 돌아갈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제가 뭐 질문도 드렸지만 제일 중점적인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요행을 바란 게 아니에요. 뭐 일확천금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차 사면 그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 피해를 입힌 거고 그리고 아까도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뿐만 아니고 지입 사기 피해자분들을 보면 2차, 3차적으로 계속 피해가 있더라고요. 차가 정리가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근데 생활비조차도 안 나오는 그 일을 함으로써 그 다음 달이 계속 삶이 더 힘들어진 그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근데 계속 알려져야 돼요. 피해자분들이 지금은 물류 여기 분들만 모인 거지만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업체들이 9군데예요. 주변 유튜버 분들이 다루고 있는 분들이. 근데 이 9군데가 끝일까요? 전국으로 보면 수십 개가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수십 개에서 피해자분들이 수천 명이 될 텐데 이제는 공론화가 돼야 되고 뭐 전세 사기 피해자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허위매물 피해자만 피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가 더 심각하다고 봐요. 제가 느끼는 거는 법망을 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이제 정말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나중에 얼마의 회복이 되든 또 다른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루어지든을 떠나서 최초로 이렇게 힘을 모으신 분들이고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점적인 건 일단 여러분의 피해 회복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 안 되는 거. 어차피 여기서 회복해줘봤자 저기서 또 누군가 피해자가 나오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폐업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뭐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나서줘야 되는 거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는 거고, 이 액션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업체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그러면 안 해줄 것도 대화를 한 번 더 하려고 할 거고, 그럼 너희가 원하는 게 뭔데를 저희한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렇게 모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할 거는 다 있어요. 저희가 나머지는 제가 이제 그 업체랑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지금 피해자 명단 이렇게 있는데 안 해줄 거냐, 좋다, 이분들 일단 먼저 해줄게, 저한테 뭐 얘기를 하겠죠. 더 이상 건들지 말라든지. 그럼 저는 수긍하는 척 하면서 또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 피해자분들 많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최대한 제가 근데 여러분 안 모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걸 압니다. 최대한 모여라 이런 말씀 잘 안 드려요. 대신에 이제 단톡방이 이제 생겼으니까 거기서라도 뭔가를 질문을 했을 때 답변 같은 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빨리 잘 해주시고 나와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거기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론화되는 게 싫어가지고 딜을 하더라고요. 무슨 딜을 해요? 대표님하고 얘기하지 말고 피해자분들이랑 얘기도 하지 말아라. 한 가지 부탁만 드리면 네. 물류도 어쨌든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혹시 제 얘기만 어떻게 좀 안 해주실 수 있을까? 딜을 어쨌든 저도 어쨌든 한 거니까. 근데 이걸 숨겨달라고 하시면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의미가 뭐예요? 이럴 때마다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진짜.